차량들 송산 마도 쪽으로 14km 구간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에서 배우고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애국심으로 미래를 여는 남자들, 애국 미남단. 애국 미남단 1호 단원입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태풍 피해는 없으시죠? 뭐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이고, 네, 다행입니다. 큰 피해 없이 이렇게 지나가서 피해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네, 걱정했는데 지나가서 다행입니다. 아무튼 수해 피해, 태풍 피해 입으신 분들 좀 아무쪼록 빨리 이렇게 다시 일어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국제 행사에 대해서 잼버리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잼버리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1988년 서울 올림픽 네. 치르고 나서 예. 전 세계인을 우리나라로 불러들여서 네. 치른 행사를 무수히 했죠. 뭐 잘했죠. 월드컵 2번, 네. 올림픽 월드컵 2번, 월드컵 한 번, 그 다음에 G20 정상회담이라든가 네. 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시안 게임 엑스포 할 때마다. 할 때마다 뭐 경제 효과가 몇 조 원이니 몇 천억 원이니 이런 얘기를 했었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꼭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성공적으로 치러냈다고 자평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었잖아요. 근데 좀 잘했어요, 다. 예, 다. 별 문제 없이. 이번 잼버리는 그런 역사에서 비춰보자면, 네. 한번 다른 건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치른 국제 행사로서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얘기하기에 부끄러운 네. 역사상 첫 번째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싶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예.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국제 행사를 언제부터 치렀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 국제 국제 행사가 가능해지려면 네. 원래 두 나라만 모여도 엄밀하게는 국제 행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긴 하네요. 그런데 예컨대 한국연구재단의 지침에 따르면 네. 3개국 이상이 모여야 국제학술회의가 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네. 것들처럼 3개국 이상이 모이는 걸 국제 행사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네. 2개국만 모이는 건 아니고. 네.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특히 좀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나라들끼리 모이는 게 가능하려면 나라 대표들끼리 모이는 게 가능하려면 먼저 교통편, 예. 두 번째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좀 나아져야 돼요. 네. 너무 힘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19세기 말에 나서나 이제 국제 행사라는 이름의 행사들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뭐 쿠베르팅이 국제 올림픽을 근대 올림픽을 창설한 것도 그 무렵의 일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 참여한 국제 행사는 지난번에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896년 러시아 니콜라이 2세 대관식의 민영환 일행을 대표로 파견한 것. 예. 두 번째로 1897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 측이 60주년 기념 행사에 역시 민영환 일행을 대표로 파견한 것. 네. 1883년 시카고 박람회에 이제 조선관을 설치한 것,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 대한제국관을 설치한 것, 이 정도의 경험들을 갖춰졌어요. 예. 그래서 국제 행사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네. 1902년에 우리도 국제 행사를 한번 치르려고 시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게 지금 이제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 가면 기념비전이라는 건물이 서 있어요. 네. 서울 시민들도 제가 겪어본 바로는 대다수가 그게 뭘 기념하는 기념일인지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게 정확한 명칭이 황제 어국 40년 마항육순 친경기념비송이라고 해서 좀 길죠. 고종 황제. 고종의 즉위 40년 나이 51세가 되는 것을 기념해 세운 그 비석을 모시는 전각 이런 뜻이에요. 그렇군요. 예. 1902년이 고종 즉위 40년이니까 고종이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주년 기념 행사가 영국의 예. 국민들의 이른바 애국하는 마음, 충분 애국하는 마음을 북돋우고 국제적 교류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아하. 우리나라에서 그 행사를 국제 행사로 치르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청나라, 일본 6개국에 거의 사정을 해서 특사 파견 약속을 받고 그 몇 년 전부터 네.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한 준비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속도전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게 아마 우리 역사상 이제 도시개조, 도시 개발의 속도전 그러면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무렵에 어떤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로변에 있었던 상가 건물, 시장 건물들을 전부 이제 기와집으로 바꾸고요. 오.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전차를 놨어요. 그래요? 이 전차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놓인 도시 전차예요. 네. 그러니까 뭐 중국에도 없었을 때, 네. 일본에도 교토에 단일랑 하나 있었을 때 네. 서울에 전차가 놓였었고요. 그 다음에 전등 가설을 해서 전등도 나왔죠. 예. 그 다음에 경운궁 내에 정관원이라든가 돈덕전이라든가 중명전이라고 하는 서양식 석조 건물들을 지어서 외국 손님들을 맞이하게 했었고요. 준비를 많이 했네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야주계라고 부르는 저 광화문 언덕배기에 극장을 하나 지어서 외국인을 위한 공연장을 만들었고, 독일인 프란츠 에케리트를 초빙해서 군악대 서양식 관현악단을 조직해서 그 사람들한테 대접하려고 준비를 했었고요. 네. 경희궁 내에 이제 그 군대 네. 사열을 위해서 네. 그 저 의장대 사열 예. 훈련을 계속했었고요. 대단히 준비 많이 했네요. 종로변에 그 유명한 지금 YMCA 건물 옆에 예. 장안빌딩이라고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뀐 적이 있다가 헐렸는데 한성 전기회사 사옥이라고 해서 역시 2층에 이제 벽돌 건물을 지어 올리고 굉장히 서울을, 그래서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그때 그 무렵에 서울에 와가지고 도대체 물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할 만큼 네. 엄청난 준비를 했었죠. 준비 잘했네요. 많이 했고 예. 또 막상 이제 이 사람들 잔치를 베풀어야 되니까 네. 프랑스에서 이제 그 식탁, 의자, 와인, 그 다음에 이제 와인 글라스, 그 접시, 다 가져왔어요? 포크 나이프까지 다 수입해서 갖다 놓고, 네. 그 다음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좀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인력과 백대를 수입해 들여오고, 이건 그 무렵에는 이제 나라 예산을 전부 거기다 쓴다고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엄청나게 준비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1902년 9월로 예정돼 있었는데 네. 그 직전에 콜레라가 우리나라에 침습을 해요. 아, 그래요? 이건 원래 이제 6개국 특사들이 참여하기로 약속을 했고 행사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콜레라가 좀 유행하니까 콜레라 유행하는 땅에 외국인 불렀다가 한 명이라도 거기에 걸려서 오히려 잘못되면 네. 큰일 나잖아요. 네. 그래서 행사를 1903년 4월로 연기를 했죠. 일단 예. 연기를 했고, 그래서 또 이제 한번 좀 시치말로 김이 센 거죠. 네. 김이 센 상태에서 그래도 강행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이제 고종의 아들 네. 영친왕이 두 창에 걸려요. 에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두 창에 걸려 있는데 자기 생일 잔치를 할 수 없고 주기 기념 잔치를 하는 것도 이게 좀 말이 안 되니까 예. 그해 가을로 연기를 했죠. 예. 근데 1903년 가을에는 이미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 기운이 무르익던 상황이라서 결국 행사는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이게 우리나라 뭐 성공을 했다면, 이 콜레라가 유행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행사로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와 관련된 흔적으로는 광화문 앞에 기념비전하고 그다음에 황궁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호텔 앞에 원구단 황궁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돌북 3개가 놓여 있어요. 석고단이라고 돼 있고 예. 역시 많은 분이 이게 뭐 하는 용도로 만들어 놓은 북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고종즉위 40년을 기념해서 고종의 업적을 칭송하는 네. 글을 새길 작정이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북을 만들어 놨었는데 이제 막상 그 글을 쓰려고 하니까 글을 쓰라는 이제 부탁을 받은 사람이 보기엔 좀 민망했던 거죠. 아첨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겠는데 뭐 고종의 업적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고종한테 상소를 합니다. 폐하께서 큰 업적을 세우시면 후세 역사가들이 대서특필해서 기록할 것인데 아직 이제 제위에 계신데 여기에 뭐 폐하의 업적을 돌북에 새겨 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고종이 듣고 나니 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놔둬라. 그래서 아무 글자도 안 새겨진 돌북 형태의 비석으로 지금 조선호텔 앞에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랬어요. 일제강점기에는 이제 우리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최한
한반도에서 열린 국제 행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죠. 네. 다만 한국인들이 국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들은 덜어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참가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무슨 뭐 파리 이제 베르사유 평화회의라든가 파리 평화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뭐 스포츠 대회, 아시안 경기 대회, 그 다음에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손기정 선수, 남기승용 선수 등을 비롯한 올림픽 참가도 있었고요. 네. 보이스카우트는 1922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지는데. 그래요? 예, 1922년에 처음 만들어지는데 1927년에 국내 잼버리가 강화도에서 열린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 정도였고, 해방되고 나서는 정부 수립도 전에 이제 런던 올림픽에 참가하기도 했었고 그랬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정권 때 전쟁기였고 뭐 폐허 상태에서 국제 행사를 치를 염두를 못 내다가 1968년에 이제 우리가 아시안 게임을 유치해요. 네. 1968년에 아시안 게임을 유치해서 1970년 아시안 게임을 서울에서 치르기로 예. 약속을 한 거죠. 네. 약속을 했는데 1969년에 삼선 개헌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는 반납해버려요. 못하겠다고. 네. 이제 공교로운 일인지 의도적인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유치했다고 하는 그 좀 정치적 이득이죠. 어떻게 보면 예.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하는 정치적 이점은 이제 박정희 정권이 다 그걸 이용해서 삼선 개헌을 이제 그거에 편승해서 삼선 개헌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막상 이제 아시안 게임을 준비할 생각은 안 하니까 네. 못했으니까 직전에 삼선 개헌 끝나자마자 아시안 게임 못하겠다고 반납해버려서 70년 아시안 게임은 방콕에서 다시 열리죠. 그때만 해도 우리가 좀 굉장히 어렵죠. 예, 좀 예. 부끄러운 일들이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시안 게임 반납하고 난 다음에 좀 부끄럽기도 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부터 올림픽 아시안 게임을 치를 수 있는 국제 수준의 경기장을 만들자는 예. 이제 지시를 했었고, 70년대 중반부터 잠실 올림픽 경기장 터는 좀 정해져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걸 못하고 그 다음에 예. 1971년에 그 유명한 박 대통령컵 아시아 축구 경기 대회라고 하는 박스컵. 박스컵이라고 하는 것을 박 대통령컵입니다. 예, 정확하게 박 대통령컵이었고, 예. 그래서 동대문 운동장에서 이제 매번 경기가 열렸고, 네. 그 당시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경기 때마다 이제 그 관중석에 예. 학생들 동원돼서 앉아서 예. 카드 섹션으로 박 대통령 얼굴, 상반신 이거 이렇게 쭉 보이게 하는 그런 이제 응원랄까요? 사진에서 많이 봤어요. 예,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국제 행사의 경험을 쌓아 나갔던 거죠. 박 대통령 배 쟁탈 국제 축구 대회입니다. 예, 그래서 뭐 약칭 박스컵이라고도 했고요. 예. 박 대통령 배라고도 했었고. 예. 그리고 그 70년대 초니까 예. 그때만 해도 아마 한국 선수로서는 제가 기억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이회택 선수가 아하.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아마 우승은 몇 차례 못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축구 강국은 아시아 축구 강국은 미얀마였었죠. 그랬어요. 그때는 버마라고 해서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예. 영국이 축구 종주국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시아의 영국 식민지였던 나라들, 이상하게 인도만 축구를 못했었고, 예. 그런 나라들이 대체로 축구 강국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예. 미얀마가 축구 강국이었었고 그런 상황이었고요. 박 대통령 이제 돌아가고 나서 이제 전두환 정권 들어선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추진했던 것이 예. 아시안 게임 올림픽 유치였던 예. 거죠. 바덴바덴에서 예. 88 올림픽 유치가 결정이 되고, 86년 아시안 게임이 국제 대회 그 큰 규모의 국제 행사는 또 처음인데 예. 그에 앞서 이제 88 올림픽 유치가 결정되고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예. 88 올림픽이면 이제 아시안 게임은 따라가잖아요. 보통 예, 예. 그 2년 전에 이제 예. 프리 올림픽처럼 예. 따라가니까 아시안 게임도 유치되고 그랬는데 그에 앞서 이제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이제 국제 대회가 열린 것이 1985년 IMF 그 유명한 IMF와 IBR도 총회. 그게 서울에서 열렸죠. 전두환 정권 시절입니다. 이 준비가 이것도 역시 뭐 1902년에 고종직위 40년 기념 행사 예.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잘 기억을 못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 준비가 이제 도시 전문가들이 보통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도시 개발 재개발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빗나가는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1966년에 존슨 대통령이 방한을 해요. 네. 존슨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데 그때 서울 시민이 500만 명 채 안 됐었는데 네. 김포공항에서 시청 앞까지 연도에서 존슨 환영식에 꽃 흔들죠. 동원된 사람의 수가 320만 명이었어요. 320만 명이요? 네. 길거리에서요? 길거리에서 공항에서 시청 앞까지 그렇게 연도에 몰려서서 저 전두환 노태우 정권만 해도 전두환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어디를 방문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다 나가서 꽃 흔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320만 명이나 모였다고요? 예, 그때 우와. 존슨 대통령은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네. 저 인도네시아나 이 동남아시아 일대를 좀 방문을 했었고 예. 베트남 전쟁 문제 때문에 그런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좀 배척을 많이 받았어요. 예. 양키고홈이라는 소리도 많이 나왔고. 예. 근데 한국에 왔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도에서부터 열렬히 환영하는 걸 보고 이제 본인이 흥분하신 거죠. 존슨 대통령이 흥분해서 중간에 차에서 내려서 시민들하고 악수하고 막 그랬어요. 예. 그래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서울시청 앞 광장에 환영식장을 마련했는데 한 30분 이상 지각을 했어요. 공항에서 오는 시간이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던 이제 외신 그 방송들이 예. 좀 시간이 남으니까 예. 그러니까 주변을 찍어서 보여주는데 네. 그때만 해도 지금 시청광장 뒤쪽 그 소공동 일대라든가 북창동 남창동 일대가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네. 그걸 그대로 찍어 보낸 거죠. 전 세계로 네.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미국 교민들의 그 당시에 좀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전쟁 휴전한 지 13년, 66년이면 13년째 되는 때잖아요. 예. 53년도 휴전이니까 10년 조금 넘은 나라가 이제 베트남에 파병까지 하면서 다른 나라에 군사적 지원을 할 정도로 발전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어깨가 으쓱했는데 그 장면을 화면으로 보고 나서는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네. 니들도 저렇게 어렵게 살면서 예. 어디 남의 나라 돕겠다고 나서느냐고 이제 비웃더라는 거예요. 그걸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답방 가서 존슨 대통령 미국에 답방 갔을 때 교민들한테 들은 거죠. 네. 너무 거기가 시청 앞 광장이 서울을 대표하는 곳인데 그 주변이 너무 더럽다.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재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85년도 IMF, IBRD 총회를 앞두고 서울에 더러운 지역들이 너무 많다 해서 거의 좀 폭력적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 유명했던 것이 이제 양동 지역 재개발 같은 경우였죠. 예. 서울역 주변에 네. 이게 서울의 관문인데 폭력적으로 다 쫓아내고. 굉장히 저기가 이제 뭐 좀 사창가도 있고 또 빈민가가 늘어서 있고 이러니까 거기를 뭐 거의 강제 철거 전쟁을 치르듯이 강제 철거하고 거기에 이제 새 건물들을 세우고 또 서울 도심부 곳곳에 남아 있었던 좀 낡은 지역들을 합동 재개발이라는 방식, 그러니까 지주조합을 만들어서 재개발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세입자나 아니면 이제 그 지주조합에 들어갈 수 없는 가난한 주거자들, 지주들의 권익은 좀 무시하는 이런 방식의 재개발 방식을 이제 뭐 도시학자 예를 들어 돌아가신 선정모 선생 같은 분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좀 폭력적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방식의 도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1980년대 중반에 예컨대 목동, 사당동, 상계동 이런 데 엄청난 그런 이제 변화가 있었죠. 네. 제가 그 르몽드 기자가 이 잼버리 때문에 왔어요. 예. 왔는데 보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한국은 이렇게 국제 행사 참 준비하고 손님들한테 참 잘 대접하는 나라인데 왜 이번에는 행사가 그랬니? 그러면서 뷔페 얘기를 얘기하더라고요. 뷔페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잼버리 행사를 K-팝 콘서트로 마무리한 것도 너무 기괴하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짚는데 뜨끔하더라고요. 뜨끔하죠. 아팠어요. 네.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사실 저는 뭐 다른 나라 잔치에 가본 적이 없어서 나라 사람 잔치에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손님 접대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그러면 쓰고 잘하죠. 잘합니다. 또 접대 잘못 받고 오면 굉장히 뒷말이 많은 그런 좀 문화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손님 접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안 봐도 뻔히 보이잖아요. 그죠? 그 사진을 봤더니 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늘막 나무가 없다는 거야. 뻘밭이니 그렇다 쳐도 네. 그늘막 하나 없고 네. 화장실도 그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내 자식이랑 보내겠냐 싶은 그런 그렇죠. 상황이라서. 그 더위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 남이 볼 때는 충분히 네. 이제 부패, 이제 횡령 여부를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 싶은 거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K-팝으로 어떻게 좀 그 만회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을 보면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그냥 잘못해서 네. 이제 고생을 시켜놓고 무슨 우리 한국의 K-팝 스타들이 이제 뇌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입 다물어라 이거 줄 테니까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만큼 네. 한국 K-팝에도 이게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이제 행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그 참가자들한테 책임 있는 뭐 사과든 뭐든 이게 필요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예. 문제였던 것 같아요. 좀 예. 책임 있는 분이 나와서 우리가 좀 미숙했고 잘못했다. 예. 이 부분은 잘못했다. 하지만 이렇게 나머지는 즐겨달라. 나머지 한국에 대해서 이런 그 생각을 가져달라고 다른 얘기를 좀 더 하고 좀 사정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뭐 우리가 준비가 미흡했든 아니면 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간에 우리가 좀 잘못했으니까 이게 세계연맹 총재든 조직위원장이든 그런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마음을 좀 달래고 나서 뭘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참 뻔뻔하다 말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무튼 큰 사고 없이 끝난 것 같아가지고 너무 다행이에요. 예. 다행이에요. 근데 태풍 부는데 K-팝 콘서트 한다고 그 무대를 만들고 있는 그 노동자들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태풍이 하루 네. 전에 좀 빠졌는. 제가 어제 세종에 있었거든요. 예. 아침에. 태풍을 피해서 예.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네. 차 타고 올라오는데 그 장대비 때문에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태풍을 잘 견뎠어요. 예. 잼버리 대원들. 네. 마지막까지 좀 좋은 추억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참 좀 더 잘해주고 싶은데 뭐라도 좀 해줬어야 되는데 조금 이거 좀 미안하긴 하네요. 제가 죄송하다고 할게요. 좀 안쓰럽죠. 예. 그러니까 한국 보여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요. 문화 그리고 한국을 배우고 싶어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서 온 아이들일 텐데. 네. 예. 그러게요. 좀 나쁜 기억을 가져갈까 봐 굉장히 네. 좀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기 전까지 우리가 좀 만회해서 좋은 기억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될 것도 같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